영원한 국민 연애 시인 황동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황동규는 1938년 4월 9일 평안남도 영유군 숙천, 아버지 황순원과 어머니 양정길 사이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황순원은 소설 소나기의 작가입니다. 1945년 황동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8.15 해방을 맞이하고 이듬해인 1946년 가족 모두 월남에서 서울에 터를 잡습니다. 6.25 전쟁 중이었던 1951년 당시 14세였던 황동규는 일사후퇴 때 가족 모두 대구로 피난을 가는데, 이때 황동규의 생활은 황순원의 소설 고개사에 등장하는 껌파리 소년 동화로 묘사됩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김한기 화가가 황순원의 소설 고개사, 학, 카인의 후예의 표지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그가 표지 그림을 그려준 작가는 황순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1952년 15세였던 황동규는 서대문 중학교 2학년 재학 시절 윤동주와 김소월의 시를 접하면서 처음으로 시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습작하며 창작시를 썼겠죠. 1년 뒤 1953년 서대문 중학교 3학년이었던 황동규는 자신의 습작시를 학원지 7월호에 투고합니다. 학원은 6.25 당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잡지였고, 전후 한국 잡지 문화를 여는 첫 고리였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이었는데, 황동규는 조지훈으로부터 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황동규는 작곡가의 꿈을 버리고 문학에 전념하게 됩니다. 1956년 19세. 56년은 황동규에게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면서 김소월과 두시연애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두시연애를 공부하며 우리말의 어휘와 가락을 익혔는데, 이때 한 편의 시를 써 자신이 다니던 서울고등학교 교지 경희에 투고합니다. 바로 즐거운 편지입니다. 즐거운 편지는 당시 19살이던 황동규가 1살 연상의 여성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즐거운 편지.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꿔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즐거운 편지는 영화 편지로 인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도 말이죠.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상황을 다들 한 번씩쯤은 겪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1살 연상의 여성을 좋아했지만 차마 이루어질 수 없었던 고3, 19살 황동규의 슬픔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즐거운 편지는 그가 서울대 영문과 2학년 21살이던 1958년 미당 서정주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등단하게 됩니다. 현대문학 2월호의 10월이 11월호의 즐거운 편지와 동백나무가 발표됩니다. 1950년대는 대개 전후 전통주의, 리얼리즘 사조의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전쟁 직후 인간성의 본질을 탐색하려는 노력과 삶과 죽음을 대하는 원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동규의 시세계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서정성을 기반으로 삶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본질적 자아 탐구라는 말로 그의 전반적 시세계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60년 넘게 문인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만의 색깔과
철학을 담은 황동규의 시는 대개 진취적인 서정성을 바탕으로 전통적 서정성을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서는 한이죠. 한은 한국 서정시의 정서를 이루는 전통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황동규는 과거의 수동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즐거운 편지에서처럼 사랑이 그칠 것을 믿고 또 한없이 기다림으로 그대를 생각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처럼 말이죠. 그는 과거의 한의 정서에서 새로운 것을 보태어 우리 미래의 새로운 미덕으로 그 성질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한이 과거에는 인내를 강조했으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이고 때로는 기다림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한이 필요함을 피력한 것이죠. 황동규 씨의 특징 중 하나로 독특한 양식과 기법이 있습니다. 그의 시에 녹아있는 구성은 대체적으로 연시 형태입니다. 1982년 시작해 1995년까지 무려 14년에 걸쳐 쓴 70편 연작시 풍장이 대표적입니다. 나이 40 중반이 넘어가는 무렵에 쓰기 시작한 풍장은 죽음과의 맞대결을 시도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이 14년에 걸쳐 담겨 있는데 연시조의 형식을 현대시에 본격적으로 도입해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현대시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찍이 그는 등단작에서부터 일종의 연시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즐거운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시는 사랑하는 대상을 그리워하는 상황으로 제시됩니다. 이래서 화자는 그대를 생각하는 것이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그런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정작 그대가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그대를 생각하는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겠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행위는 나와 그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초월적 사랑을 이루려는 의지로 비추어집니다. 사소함이 특별함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죠. 무난하면서도 일상의 언어로 담담하게 시작하는 이 시의 첫 여는 상당히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를 관통하는 적절한 호흡과 리듬감으로 전혀 군더더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서는 그대를 사랑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화자는 사랑을 기다림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마저도 언젠간 그 끝이 있음을 화자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이내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 이라는 진술을 통해 역설로 바뀝니다. 여기서 기다림이란 그대에 대한 기다림도 되겠지만 동시에 나 자신의 존재의식을 찾으려는 화자의 의지적 기다림일 것입니다. 즉, 그대를 기다리며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는 화자의 의지는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는 일상이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한없이 잇닿은 사랑으로 제시됩니다. 그렇게 이 시는 제목 그대로 즐거운 편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956년에 쓰인 즐거운 편지가 60년 넘게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가슴 깊이 울리는 무언가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공감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는 가슴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을 즐거운 편지가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61년 등단작을 수록한 첫 시집 어떤 개인 나를 시작으로 2016년 78세의 나이에 출간한 연옥의 봄까지 그 수가 16편에 달합니다. 거기에 시선집 2편과 각종 실론집, 산문집, 문학 번역서를 포함하면 상당합니다. 서울대 영문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지금도 활발히 활동 중인 황동규 시인은 자칫 심한 감상주의로 빠질 수 있는 감성을 섬세하면서도 날카로운 언어로 구현함에 따라 격조 높은 극서정 시인으로 오늘날 평가받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 황순원을 시작으로 딸 황신의 소설가까지 무려 3대에 걸쳐 오늘날 한국 문학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아버지 황순원을 기리는 황순원 문학관이 있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황동규 문학관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소년 황동규가 문학도의 꿈을 길렀던 서울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1946년 서울로 이사한 황동규는 당시 서울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를 따라 서울고등학교 사택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황동규가 다니던 서울고등학교는 당시 경희궁터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1980년 현재 위치인 서초구로 이전해서 당시의 교정 풍경을 접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참고로 옛 서울고 일대에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이 자리에 있습니다. 즐거운 편지를 통해 그는 우리에게 사소한 것이 특별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일상을 잃어버린 오늘날 사소한 일상이 그 무엇보다 특별하고 특별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 같네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우리 주변을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십 년간 문인으로 살아오면서 깊고 폭넓은 시세계를 보여주는 황동규는 독자와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